10년간 매일 같은 노래만 부르던 시어머니. 며느리는 그 노래가 귀찮고 지겹기만 했죠. 하지만 그날 노래 가사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순간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매가 모든 걸 지웠지만 단 하나만은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끝에는 가슴 벅찬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 깊어진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해가 제대로 뜨지 않아 희뿌연 회색빛이었고 아파트 단지 사이로 찬 공기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집안은 밤새 난방을 껐는지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 냉기는 맨발로 부엌에 선 정수연의 발바닥을 서서히 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는 전기밥솥이 밥이 다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수연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보다 먼저 그리고 늘 그렇듯 더 익숙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방 쪽 방문 너머에서 또다시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옥심은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사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흐릿했고 음정은 자주 흔들렸지만 멜로디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노래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10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고 그 다음엔 귀에 거슬렸고 이제는 그저 견뎌야 하는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켜면서도 수연의 귀는 계속 노랫소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노래만은 치매가 아무리 깊어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얼굴도 방 이름도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시어머니가 이 노래만은 매일 같은 시간에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죽을 데우던 손을 멈추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노랫소리가 마치 먼 과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김옥심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도 없이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 채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눈동자는 창문 너머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익숙한 말부터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하지만 옥심은 고개를 돌리지도 노래를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수연의 말은 노랫소리에 묻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한 발짝 다가가 옥심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장면 또한 수연에게는 너무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반응 없는 말, 멈추지 않는 노래,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하루의 시작.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재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부엌과 안방을 번갈아 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인 거 알지? 수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괜히 감정이 새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아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신발을 신으며 어머니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옥심은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민재의 시선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노랫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집안을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은 식탁 위에 죽그릇을 올려놓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손놀림은 정확했고 동작 하나하나에 망설임이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수연은 알 수 없는 피로를 느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달아가는 기분이었죠.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피로였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는 순간 수연은 이미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받아 짧게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고 설명도 길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는 오지 못하겠다는 말만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수연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그만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일이었고 수연은 그때마다 혼자 그 공백을 메워왔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천천히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안방에서는 노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다는 듯 어제와 다르지 않은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이 익숙한 노랫소리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 집의 시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지만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햇빛은 거실까지 들어오지 못했고 안방에서 흘러나오던 노랫소리만이 집안을 천천히 떠돌고 있었어요. 정수연은 식탁에 놓인 죽이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릇을 다시 들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옥심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노래의 음정이 조금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옆에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옥심은 잠시 숟가락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망설임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옥심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느린 반응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는 작았지만 수연의 가슴 안으로 곧장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고 오늘 처음도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해도 금세 잊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시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서 옥심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옥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벌렸습니다. 죽이 입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먹으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속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수연은 그릇을 치우고 옥심의 손과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옥심은 수연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끝내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계속 이어졌고 그 멜로디는 점점 수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수연은 싱크대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어깨와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냥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수연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요양보호사 업체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황을 설명했고 치매가 심하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없다는 말, 장기 근무는 어렵다는 말, 며칠만 봐달라는 요청조차 조심스럽게 거절당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수연의 어깨는 조금씩 더 내려앉았습니다. 통화 기록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는 막막함만 쌓여갔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이채원이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채원은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 노래네.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엄마의 얼굴을 살폈고 그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동작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까?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수연에게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더 말하지 않았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수연의 피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옥심은 낮에도 저녁에도 같은 노래를 반복했습니다. 수연은 설거지를 하며 그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노래가 스며들었습니다. 수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호흡이 잠시 흐트러졌습니다. 밤이 되자 박민재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가족끼리 얘기 좀 할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결정할게. 민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도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수연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고 노래만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조용히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집안에는 익숙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수연은 외투를 챙겨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옥심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오늘도 같은 노래를 낮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옥심의 신발을 신겨주며 몸을 낮췄습니다.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고 수연은 그 사실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옥심의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 한 사람이 힐끗 바라봤고 수연은 자연스럽게 옥심 쪽으로 몸을 더 붙였습니다. 괜히 사과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차에 오르자 옥심은 창가 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노래를 이어갔고 수연은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까 하다가 이내 포기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보호자에게 팔을 맡긴 환자,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가족들. 그 사이에서도 옥심의 노래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대기실 안의 시선들이 하나둘 옥심과 수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손을 뻗어
옥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래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옥심은 손을 잡힌 채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가볍게 흔들며 멜로디를 이어갔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피함과 피로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끓어올랐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주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료실로 불려 들어갔을 때 수연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의사는 옥심의 상태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증상이 더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집에서의 간병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반박할 힘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같은 생각을 수없이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수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지만 손에 쥐어진 무게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옥심은 그 사이에도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옥심은 창밖을 보며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수연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연은 말없이 옥심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외투를 벗겨주고 침대에 앉히고 물을 건네는 모든 과정이 자동처럼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박민재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민재를 마주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갑자기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아.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고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채원은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옥심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노래를 낮게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의 노래가 휴대전화 안에 차곡차곡 담기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노랫소리는 여전히 안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전날보다 조금 낮아진 음량이었습니다. 마치 김옥심의 기운이 밤사이 조금 더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채원은 학교에 가기 전 잠시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전날 밤 녹음해둔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채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채원은 평소보다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날 밤 저장해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할머니의 노랫소리는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반복되는 멜로디는 분명했습니다. 채원은 음악 검색 앱을 실행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노래 제목은 내 딸아였습니다. 1970년대에 발표된 오래된 가요였고 가수 이름도 낯설었습니다. 채원은 화면을 바라본 채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사를 확인하는 버튼을 누르자 작은 글씨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원은 천천히 첫 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줄 내려가지도 못한 채 손이 멈췄습니다. 가사는 딸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사랑.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원의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 노래를 잊지 못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떠올랐습니다. 채원은 곧장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수연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랫소리는 여전히 안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채원은 말없이 수연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무슨 일인가 싶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줄을 읽고 나서 수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수연은 가사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중간쯤에서 화면을 멈춘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마치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듯 했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서자 노랫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김옥심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을 열지 않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랫소리 사이사이로 가사 속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 미안해서 삼켰던 말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시간들. 수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심은 수연이 들어온 것도 모른 채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 시어머니는 말없이 수연의 방을 정리해 주었고 새 이불을 펴놓았습니다. 수연은 그때를 떠올리며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침묵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무관심이라고 생각했고 거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그 침묵 속에는 서툰 배려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던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옥심의 옆에 앉았습니다. 노래는 멈추지 않았고 옥심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대화도 없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 멜로디가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는 사실이 늦게 와서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지워버린 것은 기억이었지만 끝내 남은 것은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수연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김옥심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랫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흘러나왔고 창밖의 겨울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옥심은 수연이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듯 보였지만 노래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말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그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노랫소리를 들으며 수연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해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겨울이었고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젊었던 수연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방 한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김옥심은 그날도 말이 없었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 침묵이 불편했고 자신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연의 방에 들어가 보니 새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의 손길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때의 수연은 그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거나 형식적인 배려라고 넘겨버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거리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 몇 해 지나지 않아 수연이 첫 아이를 잃었던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수연은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김옥심은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밤새 불을 켜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부엌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끓어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국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도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을까? 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을까? 이제 와서야 수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김옥심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고 마음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노랫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수연의 기억과 겹쳐지며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했던 말들. 그때 방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채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채원의 손에는 낡은 공책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채원은 수연을 부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 그 공책을 바라봤습니다. 겉표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채원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서랍에서 찾았다는 말과 함께 일기장인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순간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켜켜이 쌓인 물건이 가진 특유의 감촉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는 단정하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상적인 기록 사이사이에 익숙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참 다행이다. 말은 못해도 마음은 전해졌으면 좋겠다.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글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거리감과 서운함이 서툰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 얻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연은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공책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떨렸고 이내 어깨가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옥심은 그 옆에서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노랫소리 속에서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평생의 고백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은 너무 늦게 그 말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집안의 불은 일찍 꺼졌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읽었던 글귀들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노랫소리는 계속해서 스며들어 왔습니다. 수연은 결국 이불을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레 안방 문을 열자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김옥심이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듯 보였지만 입술은 여전히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잠결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사는 더 흐릿해졌지만 멜로디만큼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을 닫지 않은 채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세는 수연에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김옥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자 수연의 숨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수연은 이 손을 수없이 잡아왔습니다. 씻겨주기 위해서, 부축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기 위해서. 하지만 이렇게 오래 아무 목적 없이 잡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노랫소리가 잠시 끊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옥심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이 잠시 허공을 헤매다가 수연의 얼굴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수연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삼켰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고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안에 고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옥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연의 손을 느끼듯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하기 위해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김옥심의 손이 천천히 수연의 손등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촉감을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춘 채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후 김옥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노랫소리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짧고 흐릿한 한 단어였습니다. 예쁘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옥심의 눈은 여전히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큼은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수연의 눈물이 그제야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애썼던 감정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이어졌지만 어깨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김옥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붙드는 것처럼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은 다짐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문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민재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이채원도 문가에 섰습니다. 채원은 두 사람을 보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오랜만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래는 점점 잦아들었고 김옥심은 수연의 손을 잡은 채 잠에 들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그리고 새벽이 올 때까지. 책상 위에는 낮에 받아온 요양원 입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 서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종이를 찢어 작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은 쓰레기통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도 하나의 결정이 완전히 내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겨울의 냉기가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부드러워진 느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부엌으로 나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쌀을 씻고 냄비에 불을 올리는 동안 안방 쪽에서 익숙한 노랫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전날과 달리 그 소리는 수연의 귀를 아프게 찌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식탁에 그릇을 올려놓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옥심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노래를 부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이에요. 그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수연의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던 호칭이었지만 이제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김옥심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랫소리는 잠시 낮아졌습니다. 수연은 그 작은 변화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연은 옥심 옆에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였습니다. 옥심은 오늘따라 큰 거부 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먹는 중간에도 노래는 이어졌지만 박자만큼은 조금 느려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수연은 옥심의 외투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집 안에만 있기보다 잠시 바깥 공기를 쐬게 하고 싶었습니다. 박민재도 그 뜻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고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옥심은 다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자 옥심의 노랫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수연은 그 멜로디를 가만히 듣다가 어느 순간 낮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여전히 정확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점점 맞아갔습니다.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수연 스스로에게도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이 노래는 견뎌야 할 소리였지 함께할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산책을 하던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정겹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하고 따님이 참 다정하시네요. 그 말에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습관처럼 며느리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그 대신 다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제 어머니예요. 그 말은 짧았지만 수연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김옥심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한마디로 스스로의 자리를 정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심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노랫소리는 멈췄고 숨소리만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옥심은 가끔 노래를 흥얼거렸고 수연은 그때마다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자 수연은 안방에 이불을 하나 덮였습니다. 오늘도 그 곁에서 자고 싶었습니다. 김옥심은 수연이 누워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을 뻗어 담요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을 보며 수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조용히 흘러가
봄을 지나 여름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시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옥심의 기억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놓아주었고 정수연은 그 곁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하루 종일 이어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짧게 몇 번 흘러나오다 멈추기도 했습니다. 음정은 더 흐트러졌고 가사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멜로디만큼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그 노래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노랫소리를 배경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피로의 상징이 아니라 이 집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안방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있어야 할 노랫소리가 사라진 집은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수연은 급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김옥심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호흡은 얕았고 얼굴은 유난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여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옥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춘 채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김옥심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다른 소리였습니다. 수연아. 그 이름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기다렸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니. 수연은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김옥심의 눈은 끝내 뜨이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김옥심은 다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도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를 모두 써버린 사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옥심은 깊은 잠에 들듯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란한 소리도 극적인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오래 버텨온 숨이 멎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빈소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람들을 맞으며 차분하게 인사를 했지만 영정 앞에 섰을 때는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수연은 준비해온 작은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옥심이 평생 부르던 그 노래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랫소리는 여전히 서툴고 불완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채원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있어서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후회보다는 고요함이 더 컸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했어. 그 말은 지나간 시간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도착한 답장이기도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집안은 처음으로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노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안방에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그 멜로디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제 노래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은 전해진 사랑이 되었고 그 노래는 한 사람의 삶을 넘어 남겨진 사람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화면은 창밖의 하늘을 비추며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노랫소리만이 잔잔하게 흐릅니다.